오늘 간단한 제목은요, 자유학기제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자유학기제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는 같아요. 그리고 해당되는 학교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지난 중간고사까지 혹은 이번 기말까지도 연희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에 해당되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중간기말을 애들이 안 봤어요. 그런데 중간고사까지는 자유학기제에 해당되는 학교가 인근 서강군에서는 지금 8개 학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자유학기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유학기제에 해당이 됐던 학부모님들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오,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손을 드신 학부모님들만 이 내용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될 거고 같은 해에 입시를 치르는 같은 학년인데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학기제 그리고 진로지도라는 제목이 있죠.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학생들부터는 그러니까 2016학년도가 되면 전면적으로 도입이 돼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중간기말을 보지 않기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연희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 시험을 안 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말까지를 또 이어서 보지 않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일단 내용을 쭉 제가 간략하게 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 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아일랜드의 전환 학년제와 비슷하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보는 대신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진로 체험을 가고 체험학습을 갔다 오고 또 어떤 활동들을 했다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또 한편 걱정도 되셨죠? 다른 학교들은 막 시험 공부하는데 우리들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시험을 안 보면 아무래도 애들이 좀 긴장감도 떨어지고 중학교 올라와서 약간 어리버리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 노는 식으로 되는 건 아닌가 약간 좀 불안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취지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학기제가 무엇인지 또 그 취지는 이제 진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고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생기부입니다. 생기부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사실은 저희 이제 이주학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입시를 치르게 될 학생의 이제 생기부를 저희가 샘플로 좀 하나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름은 다 집어넣고요. 그 생기부를 지금 아직 보신 적이 당연히 없으시잖아요. 중학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생기부 기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1학년 1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진행을 했거나 안 했거나 어찌됐건 했고 그리고 이제 방학이 지나고 2학기 활동을 쫙 하고 나서요. 이제 11월 이럴 때 12월 이때 이제 생기부 기재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 2월이 되면은 한번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그때까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딱 지났다 그럼 아무리 어머님들께서 이게 아닌데 이거 잘못 기재했어요. 선생님이 잘 모르셨나봐요 라고 하셔도 절대로 수정이 불가능한 시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생기부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잖아요. 일단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항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자, 2014년도에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 요령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항목이 지금 글씨가 작아서 우리 학부모님들 그 서플리먼트 드린 거는 아마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는요, 그 옆에 뭐라고 써있나요? 이제 진로, 지도, 상황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쵸?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뒤 페이지에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진로, 지도, 상황이라는 항목이 200자로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뭔지 나중에 어떤 직업군을 할 건지 이런 걸 쓰는 건데 얘는 없어요. 왜냐면 현행을 따르고 있는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1인 학생들은 이거를 반드시 써야 돼요. 200자. 그래서 생기부 작성 시에 200자 정도 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아니면 항공모험가가 되고 싶다. 건축설계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왜 그게 되고 싶은지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자필로 200자를 써서 선생님한테 내면 선생님이 그것을 다시 옮겨서 생기부 작성에 이제 활용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현행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행에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서 저희가 앞글자만 따서 자동봉진이다 이렇게 활동들을 얘기를 하는데
각 항목별로 글자 수도 정확하게 있어요. 2천자, 2천자. 지금 현행으로는. 그러나 이제 2014년도 이후의 생활기록부에서는 이제 자율활동도 1000자, 동아리 활동 500자 이렇게 글자 수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중학교 2학년 우리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기부를 보신 적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손을 좀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딱 3분의 2가 좀 안 되는 우리 학부모님들만 보셨어요. 그리고 중3인 학생들한테 이 생기부 샘플이 필요해서 요청을 드렸더니 이게 나이스에 들어가서 이제 어머님이 로그인 해갖고 이걸 다운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시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뭐 학원에 어떤 홍보용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걸 달라고 주시겠어요? 당연히 이제 이걸 갖고 입시를 치러야 되니까 저희가 중요한 정보나 데이터나 좀 빠져있는 거라든가 이런 의견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참 신기하게도 급하게 모으려고 한 10개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 중에 학부모님이 나이스 들어가서 주신 것은 한 장밖에 없었어요. 학부모님이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나이스에 들어가서 이걸 보신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이 최소 3분의 1 이상은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기부, 뭐 자유학기제, 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막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하죠? 바쁘게 뭐 봉사를 다니고 뭐 동아리를 뭘 해야 된다, 뭘 과학 무슨 반에 들어간다, 뭐 자율학기제 해가지고 막 난리인데 왜 해요? 생기부에 나중에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나게 막 뭔가 되게 번잡스럽게 했는데 실제로 생기부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애들이 다 너무 빠릿빠릿해갖고 중학교 애들이 자동 봉진, 1000자, 500자, 200자 그래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걸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런 시간에 우리가 자유학기제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제 1학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생기부 활동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학부모님들이 어느 시기에 코멘트를 좀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같은 조력자로서의 어떤 그 시기 그리고 내용 그리고 정확한 숫자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공감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금 현행에서는 이제 35페이지예요. 생기부가 굉장히 많죠. 생기부가 뭐 두세 장이 아니고요. 35페이지인데 이게 20페이지 내외로 이제 개선이 됩니다. 글자 수가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2000자였던 게 1000자로 줄어지고 이렇게 좀 줄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학년이나 3학년 학부모님 중에 생기부를 실제로 아이 거를 띄워보실 수 있어요. 출력이 다 되는데 그걸 보신 분하고 보시지 않은 학부모님하고 대화의 내용 자체가 다 같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도 저희가 이렇게 스터디처럼 해요. 생기부가 이렇고 고등학생들 생기부도 이제 같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됐고 얘는 되겠냐 얘가 죽어도 못 가지 학생부 종합도 하나도 한 게 없다. 내신만 좋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도 생기부를 보신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뭐 소논문이 중요한가 보다. 하지만 생기부를 직접 띄워서 물론 아이 이제 어떤 그 신사에 관련된 부분은 가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스터디를 할 때 굉장히 다르죠. 선생님들도 느낌이 굉장히 다르신 거예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 너무나 완벽한 생기부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애들도 있거든요. 내신만 좋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생기부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35페이지에서 이제 바뀐 페이지에서는 20페이지 정도 완성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갔어요. 7페이지 중에 두 번째인데 7페이지 중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5번 항목에 진로 희망 사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 희망 사항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은 지금 현재 중3인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로 희망 사항 200자를 쓰지 않았죠. 그게 이제 현행에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쓰지 않았는데 이것이 중1 때 학생이 되고 싶은 것 그리고 이런 거 학기 초에 막 써서 내셨죠. 학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업군 2학년 때 또 내죠. 그래서 막 학기 초에 그거 하시느라고 막 좀 바쁘시죠. 막 번잡스럽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중1인 학부모님들부터는 중학교 과정에서 1회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 없이 애가 어느 날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 그랬다가 아이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아 발레리나 이렇게 썼어요. 2학년 때는 갑자기 애가 공부를 좀 재미있어 해서 갑자기 뭐 수학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그래 나도 수학자.
3학년 때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엄마 공무원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공무원. 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이 학년의 학생들은요 이게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1인 학생들은 이거를 생기부에 이제 기재가 됐을 때 2학년, 3학년 때 계속 이걸 반복해도 된다는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싹 지우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요? 진로 희망사유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과 시간 투자와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중간기말 안 보고 지금 그걸 한 거예요. 학교 가서. 체험을 하고 긴가 아닌지 재미있다 없다 이런 차원을 이제 넘어서는 거죠.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 이해가 가시죠?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그 동생들이 또 있는 학부모님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때야 뭐 이것 때고 축구하고 싶다 그랬다가 뭐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랬다가 굉장히 바뀌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도 생기부에 진로희망사유가 딱 기재가 되면 그것만 중학교 올라갈 때 따라와요. 그 항목만. 다른 거 뭐 자동봉진 이런 거 안 따라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따라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저를 포함하셔서 해야 될 몫이 딱 명확한 것 같아요. 그 우리 때나 진짜 무슨 산자 돌림의 직업들이 되게 좋아요. 저도 웃고 싶어요. 저희 엄마는 그렇게 산자를 좋아하셔가지고 자꾸 산자한테 시집가라고 막 그러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학부모님들도 직업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맨날 이제 하루 종일 막 이빨만 들여다봐야 되고 콧구멍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데 재미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아이가 원하지 않는 직업인데 학부모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적성에 맞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더 전문가적인 그리고 또 깊이 있고 시간 투자와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부모님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래서 일단 지금 초5, 중1, 고1 진로희망사유 200자를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재할지 좀 난감하시죠? 일단 여기에 이제 이 페이지까지만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건 20페이지를 중3 때 다 완성이 되는 건데 자율활동이 뭘까요? 자율활동. 자율활동은 뭐 학교에서 교내 행사 같은 거 있죠. 뭐 축제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뭐 환경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교과세부, 독서활동, 종합의견까지가 있습니다. 전 이런 내용들이 쭉 기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에 관련된 게 바로 이 진로 희망 사유에 나름대로 연결이 좀 돼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시나리오상. 네. 어떤 학부모님들은 봉사활동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입시 치르는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얘가 외고를 가야 되는데 봉사활동을 얘한테 좀 이 적성과 진로하고 관련돼 있는 봉사활동에 뭐가 있는지를 좀 알려달라 하셨는데 입시의 메커니즘이 고입에서는 봉사활동을 이렇게 진로하고 연결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고입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이것은 어떤가요? 위선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항목 자체에서. 위선적 봉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도 지금 그대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봉사활동에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1년에 15에서 20시간. 근데 지금 아이들이 아마 학교에서 교내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대부분 한 10시간 정도를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시간이 이제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충분히 학교 것만 하고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방학 기간 동안에 학부모님들께서 인근에 있는 어떤 그 청소년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렇게 문의하시면 다 있고 저희 이주어학원에서는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봉사활동 하실 수 있는 보셨나요? 그 내용들을 활용하셔서 방학 때 한 4시간 정도 싹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냥 하루 정도 갔다 오게끔 그런 스케줄이 좀 필요하신 거죠. 방학 직전이니까 지금 현재. 자, 이런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진로 선택 사유 200자에 대한 샘플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이 참 지금 제가 어머님들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이 마음이 좀 편한데 이 똑같은 내용을 지난 겨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붙잡고 이거를 한 달 동안 정말 씨름을 했었어요. 고1, 그러니까 중3인데 아직 입학은 안 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두 마음이죠. 아직 중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고등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개념이 아직 다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이제 했던 게 영어 뭐 이렇게 가르치고 당연히 수능 준비하지만은 야 진로 희망사유를 써야 돼. 뭐 되고 싶어? 어느 학과 갈 거야? 나중에 어떤 직업군을 권할 거야? 저희가 중3에서 고1로 이관하는 애들이 해마다 70에서 1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걔네들이 정말 이거를 자신있게 딱 얘기하는 애가 10명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면 왜 이걸 한 달 동안 했겠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왜 저한테 자꾸 이런 걸 물어보세요? 힘들게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런 식이에요. 야, 이걸 빨리 정해야 돼. 입학하기 전에 정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요. 그 한 페이지에 다 희망 사유, 왜 그걸 선택했는지, 그 직업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라고 알고 있느냐, 이것까지, 그리고 그 직업군에 관련된 멘토가 있냐 너한테? 이런 질문 세부사항에서 5개 항목에 쓰라고 했더니 대부분이 다 한 줄로 썼어요. 한 글자로 쓰든가. 그 중에 정말 그래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한 줄이나 한 단어로 쓴 애를 이걸 5개 항목을 다 채워가지고 하나의 샘플로 다시 보여줬어요. 이거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정을 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이 학생은 과학자가 되기로 해서 과학자! 이렇게 생각 없이 썼어요. 멘토가 누구냐? 뉴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를 다 풀어가지고 과학자가 하는 일은 뭐고 관련된 어떤 자격증에는 뭐뭐뭐가 있고 뉴튼이 했던 일들은 이런 일들이고 현대 직업군에서는 과학자가 실질적으로 취직할 수 있는 곳은 이런 곳이다. 그리고 내가 과학자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고 이것의 부조리를 느꼈고 내가 이런 기여를 하고 싶다까지 시나리오를 싸서 준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비포하고 애프터를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게 뭔지 싶으신 게 있더라고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고1이 입학을 그 아이들이 다 한 상태고 이번 여름방학 때 2차 진로 희망사유 200장 다시 쓸 겁니다. 박자마자 이거죠. 근데 그 중에 그 10명이 왜 괜찮게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막히게 쓴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보니까 이미 중3 때 뭘 했더라고요. 진짜로. 어머님이 뭘 하셨어요. 보니까. 그 진로 희망 사회 관련된 활동을 하고 아이하고 뭔가의 작업을 하셨어요. 논술을 시키든 뭘 하든 뭘 하셔서 이미 걔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느 학과에 어느 직종까지 갈지 이런 부분들을 대략 시나리오를 다 쓰고 정말 베스트 케이스 문제 아세요? 일반고 갔는데 자기 소개서도 한번 쓰고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일반고 가면 필요 없잖아요. 자기소개서는. 근데 중3 때 이미 가상으로 미리 써보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고등학교 입학을 짠 이렇게 시작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이가 현재 고2인 대성고등학교 학생인데 얘는 지금 생기부를 띄우러 할 때 너무나 이상적인 그 안에 소논문도 들어가 있고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관련된 모든 직업 적성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이런 모든 시나리오 안에서 너무나 그 가장 이상적인 고1 때의 생기부를 띄워왔는데 2학년이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자, 기계공 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의 진로의 선택사유 200점입니다. 나는 물건을 조립하고 만드는 것에 흥미가 있고 부모님과 함께한 적성검사에 과학 관련 직업이 나와서 기계공학 기술자가 되어 우리나라 자동차나 산업, 항공산업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가끔 방송에서 외국에 의존한 우리나라 항공기술로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현실을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써서 내는 거예요. 200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담임 선생님이 조금 수정을 하시거나 그대로 써서 이렇게 내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조금 추우신가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진로 선택사유, 진로 희망사유를 200자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 평가 방법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저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서 이제 생기부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대교협에서 만든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대교협이니까 이제 입시가 갑자기 이제 대입으로 껑충 뛴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학부모님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만약에 학생이 외고를 갈 거다 그리고 자사고를 갈 거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고1에서 생기부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맞고요. 일반고를 갈 거다 그러면 생기부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맞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일반고도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얘기들이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애들이 입시 칠 때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엔 궁극에 가서는 대입이잖아요. 근데 대입이 준비 안 했던 애가 갑자기 그걸 잘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저희가 늘 지켜보지만 정말 2년, 3년이 훌쩍 가게 되는데 언제 중학교였던 아이들이 고등학생, 입시생이 돼가지고 입시 치를 때 너무 그 닮아있는, 변하지 않은 아이의 성향이라는 게 있고 한번 치러보지 않았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대입을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같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교협에서 만든 자료들인데요.
일단은 뭐 학적상, 출결상, 수상 경력,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동봉진 이렇게 4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일 논란이 많은 게 뭐죠? 2월 달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선생님이 좀 잘못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논란의 여지가 제일 많은 부분은 출결이에요, 사실. 출결. 그쵸?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외부 애를 보낼 건데, 애가 머리 만지다가 여자애인데, 2교시 끝나고 갈게요. 그 선생님이 무단 지각으로 이제 기재를 탁 했는데, 이 언니가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라, 언니? 2월 달에 나이스 들어가서 생기고 말씀하면서 그게 뭐니? 나이스. 다 집어쳐. 무슨 외고를 보내 됐어. 언니 때문에 될 것도 아니고. 됐어. 제가 이랬어요. 근데 아빠는 또 이제 넌 집에서 뭐 했냐? 애가 2교시 끝날 때까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이러시니까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러니까 끝났어. 2월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감점 처리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정말 만약에 외고 입시를 원서를 쓴다 그러면 그 내신 하나 때문에 점수 1점, 2점이 아까워서 아쉬운 상황인데 출결해서 어처구니 없게 이렇게 이점 깎였다 그러면 정말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출결 상황에서 이렇게 딱 기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학에서, 각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이제 입사관들께서 이제 퀘스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대교협에서 지침을 한 거니까, 아니, 여기 무단결석이라는 횟수가 있는데, 수상 경력을 보면 모범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웬 모범상? 이런 걸 질문하라는 거죠. 신년의료상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각종 뭐, 교내 수상 경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을 우리가 입시 치르게 될 때는요. 그리고 교회 수상도 이게 컨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회 활동들. 이거는 괜찮지만 지금 굉장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많이 스트릭트해져서 교내 활동을 우선 해라. 교회 활동 안 되고 교회 스펙도 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회 활동 그리고 수상 경력은 기재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탔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사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항상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은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시험의 근본적인 취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이제 같이 말씀드린 거죠. 장황하게 막 쓸 것도 없고 포인트 잡아서 이제 기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학업 역량, 뭐 독서 활동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테두리가 빨간색인 바로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 자동봉진 그리고 담임 의견란, 뭐 출결사항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아까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 출결사항을 어머니들이 막 바꾸실 수 있나요? 굉장히 오바죠,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담임 의견란을 우리가 막 바꿀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선생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고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학부모님들이 수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담임 의견란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선생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다만 우리 아이가 했던 활동들이 이게 좀 빠졌습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를 가능하다면 아이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학부모님 계속 전화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상적 케이스는 결국에는 우리가 고치거나 아니면 좀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딱 이 2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진로 희망사항, 아까 말씀드렸던 200자. 이건 애가 써서 내야지 선생님이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인정한 교외 활동이라든가 수상 경력 등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독서 활동 사항들, 상황이 아니라 이제 사항인데 좀 못해놨고요. 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의 세부 내용들, 봉사활동의 세부 내용들, 진로활동의 세부 내용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거를 제가 하나씩 또박또박 읽고 있잖아요. 이게 딱 읽음과 동시에 이게 뭔지가 머릿속에 하나의 방으로 딱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샘플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한 고등학교 1학년 생기부의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중3 때 이미 진로가 거의 결정이 됐었어요. 한 6개월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어머님하고 작업을 했고 논술도 들었었고 그런 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진행을 한 상태예요. 학교가 아니라 사실 사설단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논술 프로그램이 그 역할들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긴가민가 싶었던 것들을 다시 계속 작업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뭔가 확신이 쓴 거예요. 자료도 다 찾아보고 직업에 뭐가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해보아서. 그래서 얘는 고등학교를 딱 입학하기 전에 이미 정해졌잖아요. 진로, 희망, 사유가. 그 상태에서 3월달 딱 시작되고 각종 시험들이 물밀듯이 물려와요. 대성고 같은 경우는 또 중간 시험이 엄청나게 많아요. 중간 기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시험이 있고 그 시험 때문에 시험 세례를 받다시피 하는데 이 영악한 아이가 1학년 때 이제 학교 축제에서 부스를 하나 만들어요. 얘는 이제 뭐가 되고 싶었냐면은 과학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과학 관련된 어떤 그 CSI 드라마 이런 거 봐서 얘가 이제 감동받은 거죠. 그래서 과학 실험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서 학교 축제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 부스에서 체험을 하게 만든 거예요. 뭐 지문에 대한 체험, 뭐 이런 활동들을 자기가 유창하게 이렇게 아이들하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필을 했어요. 동아리 활동이, 진로 활동이.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과학 경연대회나 이렇게 토론대회가 있는데 1학년인 학생인데 기를 쓰고 이걸 참여를 해가지고 2학년들과 같이 경합을 해서 전체 대상을 받아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히다. 딱 보고서 제가 생각한 거는 어머님이 교사야. 내가 보기에. 제가 그랬어요. 뭐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얘가 그냥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수업을 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대성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아니야? 너 어떻게 이렇게 했어? 그냥 제가 했는데요. 제가 막 되게 놀랍게도 너가 제일 이상적이야 막 이랬더니 그냥 제가 했는데요.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간담회 때 오셔서 여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상가정이 그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해줘서 이런 활동들을 아이가 또 진행을 한 거죠. 보게 되면 얘기긴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학생한테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이제 만들면 되긴 한데 소논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소논문. 이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소논문이 앞으로는 점점 또 확산이 될 건데 소논문이라고 해서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밴드에 지난주에 한번 기재를 했습니다. 한 편당 280만 원. 이게 뭐냐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경영경제학과에 간 학생들, 고등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그 수시 전형 중에 이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내신 점수가 필요해요. 1.8에서 2.3등급 정도의 좋은 내신 점수가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희망사격 200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봉진의 학교의 생활을 성실하게 했고 이건 기본이죠, 기본. 이 기본인 상태에서 경영경제학과를 가려는 학생들을 이제 보통 일반 고등학교나 뭐 이런 외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도교사가 딱 한 명 생겨요. 그래서 애들을 한 5명 정도를 모아요, 겨울방학 때. 그래서 소논문 주제를 하나 아이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상생 문제를 놓고 5명의 학생이 지도교사 2주와 교사와 함께 겨울방학 동안 소논문 작업을 4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뭐 예를 들어서 최희재 학생은 연신내와 명동 일대에서 설문조사에 힘을 썼고 객관적 자료를 유추하기 위해 이런 작업들에 힘을 썼고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누가 쓰는 거죠? 지도교사가 쓰는 거예요. 아이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논문에 대한 작업을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학교의 노하우죠. 학교의 노하우예요. 이거를 하는 학교가 지금 인근의 선일여고가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화여고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제를 두고는 내신이 되는 애들을 하는 거지 내신도 안 되는데 무슨 이거를 갖다가 한다고 막 안 해도 돼요. 걔는 내신이 이제 돼야지 이걸 하는 거지 무슨 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내신 올려놓고 얘기하자. 왜냐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가능성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학부모님들이 이거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제가 계속 거듭 강조드리는 거는 고입을 얘기했다가 대입을 갖다 왔다 갔다 제가 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지금 중1이니까 중1, 중2, 중3학년 1학기까지 이거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같이 반드시. 왜냐면 이 영역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아까 그 소논문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어저께 고등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학교에서 지도교사가 이렇게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스카이를
309표를 한다 그러면은 그 소논문 자체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편에 280만 원 막 사교육에서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사 이상의 소지자로 뭐 첨삭을 몇 번 해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친조카가 지금 한영예고를 다니고 있는데 가자마자 무슨 뭐 소논문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만데? 아, 니네 학교에서 그걸 안 해줘? 이미 학교에서 해주는 애들은 성적이 좀 좋은 애들은 그걸 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밀리니까 엄마들끼리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학교 간다며요? 우리 애랑 같이 이렇게 해볼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선발 당해야지. 제 상태가 메롱이면은 엄마들이 껴주지도 않고 이렇게 같이 해서 걔 전화하고 걔 괜찮다며 이제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가지나서 별걸 다 한다.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얼마인데? 아, 60만 원. 괜찮네, 6명에서 60만 원. 아니, 혼자 60만 원. 66에 36, 360만 원. 아니, 야, 몇 주 하는데? 했더니, 뭐, 3주에서 4주? 일주일에 한 번씩? 장난 아니다. 아, 석사, 박사를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 그리고 와서 한 번 봐줄 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좀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스카이 정도를 목표로 하려니까 일반적인 소논문 갖고는 또 게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꼭 360만 원짜리, 280만 원짜리 소논문을 꼭 그렇게 컨택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원하고 지키고자 하는 입시 지도라는 게 정확하게 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잘 만들어본 학생은 시행착오를 거칠 거고 대입을 위해서 진행할 때는 준비된 상태에서 무장하고 입학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서활동 상황인데요. 독서활동이라는 것도 좀 막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것이 생기부를 보셔야지 삘이 오세요. 생기부의 그 정확한 실제 샘플 케이스를 보셔야 삘이 딱 오시는데, 야, 책을 많이 읽어! 이거 책을 막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사줬잖아요. 남편들한테 막 혼나면서 프레벨, 막 몬테소리 이런 거 막 할부로 사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기를 원하시고 필독서 라인에 우리 엄마들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생기부의 기재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독후감을 1000자를 막 써야 되나요? 500자? 보시면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샘플 1, 인문에 관한 책을 읽은 경우, 사회에 관련된 책을 읽은 경우 이렇게 해서 쓰서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인문 1, 독서를 통해 타인의 삶을 거울 삼아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인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감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써주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의 예시, 엄마를 부탁해 신경속을 읽고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가족이 모두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됨.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 한 권은 저도 읽었지만 분량이 상당하죠. 그러나 2줄. 스토리를 절대 쓰지 말고 자기가 느낀 점. 자, 그리고 뭐 6일간의 깨달음이라는 인문서적을 읽고 역시 또 2줄. 자, 조금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사회에 관련된 독서. 다니엘 에스툴린의 뭐 비더버 클럽이라는 책을 읽고 사회 기득권층의 횡포와 악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세상사의 이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신도 작가처럼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해 살겠다고 결심을 한 화자가 누구죠?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 쓰시는 거예요. 애가 야, 너 독서 이력한 거 써서 내 그런 타이밍이 와요. 학기 2학기 정도에. 그럼 애가 이제 자기 무슨 책을 읽었고 뭐 어땠고 어떻고 그렇게 써서 냅니다. 내는데 줄거리를 주구장창 쓰거나 막 너무 오버하고 막 300자 아니면 막 A4 2장을 막 써서 막 이렇게 내는 그게 아니고 요 정도 샘플을 써서 이제 내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더 이상 해도 좀 오버하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저희가 웹사이트 막 뒤지다가 2012년도 3년도에 부산에 있는 어떤 정말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정말 감동적인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네 반 아이들한테 이렇게 써서 나한테 줘야 돼. 가장 이상적 케이스야 라고 아이들한테 이메일을 보낸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정말 되게 멋있었어요. 또 감동받았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시죠. 학교에서도. 자, 그러나 학부모님들 선생님이 계속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건 우리가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중학교 생기부를 걷다 보니 정말 이 선생님이 생기부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나?
살짝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사실 있었어요. 너무나 아이는 훌륭하고 모든 게 다 A등급인데 독서 활동이 하나도 없다던가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얘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중구난방. 자동공신이 뭐 맥이 없어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이 다 다르시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얘에 대해서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종합적인 어떤 맥을 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학교 전반적으로 다 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 중심축의 역할들을 하셔야 되고 학기 초에 면담도 가셔야 되고 중간에 이렇게 확인 작업도 좀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독서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다른 동아리 활동의 세부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를 지금 아이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뭐 진산중학교인가요? 거기는 거의 뭐 1학년 내내는 체육활동으로 도배를 하던데 모두가 다 체육활동에서 멘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아이들의 멘트가 거의 동일해요. 체육의 단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모든 요소요소에 이제 그 체육활동을 다 집어넣으셨더라고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은 뭐 자기주도 학습의 동아리,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음이라는 친구 4명과 함께 우리가 만든 공부 동아리를 만들어 이주환 선생님에게 지도를 요청하여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동아리원 21명까지 모집을 함. 너무 좋죠. 정말 동아리 활동의 방향성을 학습 플래너와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시험 대비 학습 플래너와 시험 후에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동아리 회원은 물론 학교 친구들과 공유함. 했을까요, 정말? 한 것도 있고, 네. 조금 안 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베이스는 해야죠. 안 했는데 그걸 했다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면접에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질문을 던졌는데, 이래버리면 이제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했는데 그걸 어떻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빵점 케이스는 뭐냐면 했는데 기재를 안 하는 거예요. 대박인 것 같아. 지금 뭐지? 왜 바쁘고 난리를 쳤지? 힘들다 그러고. 그게 최악의 케이스고, 자, 그리고 이제 딱 한 50이나 70점은 한 것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 21명이 아니라 3명을 시작했는데 2명 됐어요. 라든가, 이렇게 할 필요까지가 있었을까. 자, 지금 같은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샘플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하고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또 하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에요. 영어.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지금 학원 방학이 이제 7월 말에 7월 말 마지막에 이제 8월 1일까지 휴무가 있고요. 그 이후에 중등부에는 현재는 없는데 영어 도서관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뻑적지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학교 학생들이 읽을 만한 영어 소설들을 일괄 구매를 하기로 지금 리스트업을 다 받았습니다. 각 관에서. 그래서 요거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러니까 너무 괜찮죠? 네, 영어 학습 방향에서 자기가 책을 더 홀스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2줄 쓰면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한 영어 도서에서 시작했으나 독서 활동 결과로 who my choice, 누가 내 취지로 옮겼는가, 같은 다소 길고 난이도 높은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야, 너 책 뭐 읽었는지 써서 내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막 사회 인문에 관련된 것만 쓰면 안 되고요. 다채롭게 독서를 해야 되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전공, 사회, 인문, 인성, 그리고 영어 책을 써서 내는 거죠. 2줄 정도의 코멘트 이렇게 써서 내면은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하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에요. 출결 건드리면 안 되고요. 담임 의견에 우리가 목소리 높이면은 어머님들 완전 찍히십니다, 진짜. 그쵸?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할 것이 없으시고요. 진로 희망 사유는 저희가 같이 만들 거예요. 단 논술을 수강하는 학생들만 진행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논술이 진행된 지가 한 4년? 4년 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솔직히 저는 강사이고 학원을 운영하는 운영자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솔직히 필요하다는 그렇다고 제가 막 대단한 교육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처음부터 이제 약간 무료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어요.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많이 드렸고 수강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을 했고 대신에 이제 인원수가 조금 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게 너무 학부모님들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저희 논술이. 그래서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그리고 뭔가 컨택을 할 때는 굉장히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모든 컨텐츠는 다 논술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학부모님들은 일단은 뭐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자료들은 저희가 드릴 수 있으나 진로희망사유 200자에 대한 첨삭, 그리고 독서활동에 대한 첨삭, 이런 부분들은 논술을 통해서